자, 수학적 귀납법이 최근 들어서 학교마다 굉장히 조금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요. 너무 깊이 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 선생님하고 1시간 동안 하는 내용들은 그래도 문제 난이도랑 상관이 없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조금 체크를 합시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4번 문제 있죠. 1등급의 마지막 거. 선생님 생각엔 요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많이 적어요. 많이 적어서 다음 주나 아니면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근데 그 앞에 세 문제는 꼭 했으면 좋겠고. 자, 14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이렇게 갑시다. 자, 승현아, 수학적 귀납법이 뭐지? 그거보다 수열의 귀납적 정이라는 게 뭐야? 귀납적 정이라는 게 뭐죠? 맞아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 수열은 규칙성 알면 괜찮죠. 그래서 AN이 예를 들어서 뭐 4n 플러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이게 일반항이 딱 나오니까 수열이 그냥 정의가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정의가 돼버리면 이건 어떻게 돼요? 항과 항 사이의 간격이 3인 것. 그쵸?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지? 달아져 있는데 새로 생긴 거. 그러네. 오, 네. 우리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이거 돈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간 거 보이지? 많이 들어간 거 같지? 거치대 있고 그럼 너희들 불편해서 선생님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매달아 놓은 거 다른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예쁘게 튼튼하고 너무 좋아. 선생님 막 살 것 같아. 맨날 초점도 안 맞고 아니죠 뭐지? 막 그래가지고 불편했었는데.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딱 정해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요. 항과 항 사이의 관계로 표현하는 걸 귀납적 정이라고 하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M 플러스 1은 AM 플러스 D 이렇게 됐으면 이건 무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잘 봐봐. 얘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거니까 얘하고요. 이것도 같다는 얘기 아니니? 이것도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뭐가 돼야 되냐면 수열에서 세 수를 골라서 딱 봤더니 걔들이 항상 등차 수열의 관계가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뭐가 돼? 모든 수열이 다 등차 수열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등비 수열도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러면 비율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죠? 모든 세 이웃한 연속한 세 항이 등비 중항의 관계, 등비 수열의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모든 항이 다 저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아니고 상수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됐죠? 이런 경우지. A의 n 플러스 1은 A의 n 플러스 F의 n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계속 변해. 그럼 어떻게 하죠? 자,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 이게 개차수열이네, 개차수열. 개차수열에서 얘를 개차수열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도 있고 여러분들 신경 쓰시는데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전부 다 그냥 계속 나열해서 소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열해서 소거한다는 얘기가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A의 n을 물어보거든요. 그럼 나열하면 A의 2는 A1에다가 F1이 되고요. A의 3은 A2에다가 F의 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것들을 다 나열하면 얘들이 사라질 거니까 사라지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마지막 보면요.
요게 AN이기 때문에 요게 AN-1 플러스 F에 이게 중요해 진짜. AN을 구하면 N-1까지 이렇게 구한다. 알겠지? 그래서 이 사이사이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A에 1이 있고요. A에 2가 있고요. A에 3이 있고요. 이 간격이잖아. 간격. 그럼 얘들이 n개가 있으면 항에 n개가 있으면 칸은 몇 칸이라고? n-1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 더 적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요 문제는 이렇게 된 건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우리 142페이지에 3번 보세요. 3번 같은 거는 자 이렇게 숨겨진 식으로 문제가 주어집니다. x에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2 루트 an에다가 x 플러스 a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요. 3번인데 자 얘가 중근을 가진대요. 판별식이 0이니까요. 짝수 판별식 갑시다. 그러면 루트 an의 제곱은 빼기 an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정리해주면 아 얘들은 등차 수열이구나. 그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딱 알면 되더란 얘기지. 그러면 봐봐. 4번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4번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등차 수열인 걸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등차 수열인 걸 알려주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를 한번 보자. 4번에 보면 모든 항이 양수래. 모든 항이 양수고요. 자, 가족권에서 A에는 등차 수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번 보시면 뭘 물어보고 있어요? A4하고 A6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2배의 A의 5가 돼야 되니까 아 A5의 최소값을 알아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자 봐봐 거기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A3 곱하기 A의 22를 곱하고 A의 7 곱하기 A의 8을 더했더니 10이 된대요. 자 그러면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만약에 이 항과 항이 어떤 관계가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처럼 4하고 6이면 5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관계가 주어져 있으면 그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모르잖아요. 이 3, 22, 7, 8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넣는데 주저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요. 연산이 조금 빠르면 좋은데 무슨 연산이 되냐면 자 얘를 이렇게 펼치려고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여기도 a제곱이 나오고 여기도 a제곱이 나오니까 좀 쉽게 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좋다고.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 그럼 23에 ad가 되고요. 플러스 자 요거 잘 보시면 42의 d의 제곱이 되고 자 요거를 전개하시면 a의 제곱이 되고 얘는 13ad. 그래서 요거 쓰는 순간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지. a제곱도 사라지고 a제곱도 사라지고 42d의 제곱 42의 제곱.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넘겨주시면 10ad가 10이야? 그러면 ad는 1이네. 서로 역수관계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선생님이 미치고 환장하겠는 게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 A5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가요? 최소값을 구하는데 A5는 어떻게 되니? 2배의 A 플러스 4D가 돼야 되는 거 맞나요? 근데 얘들이 서로 역수관계니까 얘를 이렇게 써야 되겠지. 자, 모든 항이 양수래. 초항이 양수니까 공차도 양수겠죠? 양수에서 최소값 구하면 뭐 하는 거야? 산술기야. 2 곱하기 얘가 어떻게 돼? 2 루트 4가 되니까 8이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 물어보는데 이런 것들은 양수 조건, 역수, 곱이 일정한 상태 이러면 산술기에 써야 되는 자신 있게 써야 돼. 알겠지? 괜찮니? 근데 선생님 하나 얘기해 볼게. 선생님은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A5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를 A5로 표현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오히려 연산이 더 복잡해지고 좀 불편해져. 결론은 이게 나오는데 차라리 이렇게 가도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야 얘들아. 1번 한번 봐봐. 자, 1번과 2번을 잘 보셔야 되는데 1번 잘 보시면 이번에는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무조건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변했어요.
근데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뭐니? 1번 같은 경우는요. n에 따라서 얘가 변해요. n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하고 있죠. n에 따라서 주민이 안 왔니?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a n 플러스 2 다음 항을 어떻게 정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정해준대. 앞에 항에다가 3을 더해주거나 앞에 항에다가 2를 곱해준다. 그런데 얘는 뭐냐면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번갈아 가면서.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써보자. 홀수일 때는 3을 더해주고요. 홀수일 때는 3을 더해주고요. 짝수일 때는 2를 곱해주니까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A1이 뭐라고 주어져 있니? A1이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A의 6을 구하라고 했었던 것 같아. 그러면 A의 2는요. 자, 이거 잘해야 되는데 얘가 홀수일 때 3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6이요. 그러면 얘가 짝수일 때는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니까 얘는 12요. 그러면 A의 3이 10인데 그럼 A의 4는 얘가 홀수니까 이렇게 가야지 3 더해주니까 얘가 몇이 돼? 15요. 그러면 A의 5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니까 30이요. 그 다음에 A의 6은요 여기다가 3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33이요. 요렇게 그냥 나열해서 찾아보는 거야. 나열해서 찾아보는데 얘는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순서대로만 했으면 됐단 말이야. 근데 2번 봐봐. 2번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2번을 이렇게 보자. 2번은 an의 값에 따라서 걔가 달라져요. an의 값에 따라서 얘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한번 가보자. an이 있는데 an 플러스 1은요. 다음 항에다가 3을 빼래요. 언제? an이 65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다음에 an이 65보다 작은 순간 절반으로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괜찮니? 자, 근데 초항이 88이래. 그러니까 65보다 크니까 계속 잘라줘야 되겠지? 근데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요구하고 싶은 게 이거야. 얘들아, 65를 기준으로 해서요. 계속 등차 수열이잖아요? 이거를 얘들아 일반항으로 만들고 그러지 마. 알겠지? 일반항으로 만들지 말고요. 어디까지 이렇게 가는지 한번 보자.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는 거야. 자, 어디까지 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30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요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차이가 몇이니 얘들아? 23이 되는 거 맞죠? 정확하게 3으로 나눠 떨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럼 어디까지 나눠 떨어지겠니? 21까지 가는 거. 그죠? 요 차이가 21일 때 정확하게 항이 나타나겠지. 30 줄어드니까. 그럼 21을 빼보세요. 그럼 얘가 몇이 돼? 67이 되고요. 항수는 여기까지가 몇 개가 되니 얘들아? 이런 거 잘해야 돼. 7칸 내려갔으니까 항수는 여기가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야? 8항이 있는 거 맞죠? 8개의 항이 있다고요. 이거를 자꾸 수열을 막 엄청나게 힘들게 막 일반화 시켜가지고 막 만들고 그러지 말라고. 알겠지?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67은 아직까지는 65보다 커요. 그러니까 3을 더 빼줘야 되겠어. 3을 더 빼주니까 얘가 뭐가 되니? 64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돼? 65보다 작아졌으니까 2씩 나눠주면 32, 16 이런 식으로 가겠죠. 괜찮니? 등차하고 등비가 섞여 있다고. 등차하고 등비가 섞여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어느 항까지 더해주래요? 15항까지 더해주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잘 보자. 여기까지가 8항이야. 자, 얘 보시면요. 2의 6제곱, 2의 5제곱으로 줄어들 거니까 7개가 가면 어떻게 되겠니?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더해줘라. 이 얘기가 되겠죠. 괜찮니? 거듭 얘기하지만 이런 거 계산할 때요. 이렇게 가세요. 자, 88하고 67 주어져 있죠? 등차수의 합공식을 요 파트는 이렇게 그냥 계산해버리면 되는 거야. 뭐라고요? 2분의 88하고 더하기 67을 등차 중항 구하시고요. 이게 몇 개가 있어요? 8개 있다. 8 곱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잘 보자. 이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어. 뭐가?
거꾸로 64에서부터 얘들아 공비가 2분의 1인 걸로 구할 필요가 없죠. 이게 자꾸 127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1에서부터 더했어요. 1은 2보다 1 작은 거고 2까지 더하면 3은 4보다 1 작은 거고 여기다 4를 더하면 7이 되죠. 7은 8보다 1 작은 거죠. 자,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에서 2의 n-1까지 더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의 n제곱보다 하나 작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요 의미가 앞에 있는 걸 다 더해도 이 의미가 뭐라고요? 앞에 있는 걸 다 더해도 다음 제곱수를 넘지는 못한다. 하나 적으니까. 이게 수능에 나왔다니까. 키로 문제로. 알겠니? 그러니까 봐봐. 64까지 1에서부터 64까지 더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들을 다 더한 건 뭐야? 다음 제곱수인 128보다 하나 적어야 되니까 127이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나와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건 이거야. 일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얘들아 수학적 기답법 아주 쉽게 나올 거야.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등차수열 관계 있죠? 요 정도만 소개가 되는 경우가 많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쉽게 나와 얘들아.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쉬운 거야. 되게 쉬운 거야. 알겠니? 되게 쉽다고. 뭐 그게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연산 이거 등차수를 학공식에다 넣고 막 이러면 자꾸 힘들어져요. 알겠지? 네, 그래서 꼭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6번 한번 보세요. 5번 같은 경우는 고분하시고요. 6번은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오늘 선생님하고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이상은 안 하셔도 돼. 알겠지? 이상은 안 하셔도 돼. 대신에 고2 과정에서 조금 쉽게 나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유형별로 꼭 알아둬야 되는 거 꼭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자, 봐봐. 6번부터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1은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뭐냐면 A의 n 플러스 1은요 AN에다가 그냥 상수를 더하면 등차수열인데 얘가 뭐라고요? 3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쭉 다 나열을 하라고. A2는 A1에다가 3의 1제곱, A의 3은 A의 4의 미친 자야. A의 3은 A의 2에다가 3의 제곱. 그 다음에 뭐 물어보고 있지? A4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A4는 A3에다가 3의 세제곱. 그러면 얘들을 다 더하면 양쪽 변에 있으니까 이게 지워지고요. A4는 어떻게 되는 거지? A1에다가 얘들을 더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또 나와. 봐봐. A1이 1이래요. 잘 보세요. A의 n 플러스 2는 1은 모든 항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대. 알겠지? 그리고 A의 10항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것도 다 나열을 합니다. 자, A의 2는요. 근데 잘 보세요. 3 곱하기 1이 되고요.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A의 1, A의 3은요. 4 곱하기 2가 되고 A의 2, A의 4는요. 5 곱하기 3이 되고 A의 뭐가 되겠니? 3이 되고요. 점점점. 선생님 뭐 물어봤어요? A의 10항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10항은 11분의 9가 되고 A의 9. 자, 양변을 전부 다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양변을 전부 다 곱해야 되겠죠. 곱하면 얘들이 약분이 되면서 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A의 10항에 관련된 걸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서부터 적으시면요. 3분의 1에 4분의 2에다가 5분의 3 이렇게 나갈 건데 봤더니 이렇게 지워지겠지?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뭐가 남아? 두 개가 이렇게 남지. 1, 2가.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남겠어? 11분의 9, 10분의 8 그리고 A1이 남는데 요렇게 사라지면서 여기도 몇 개가 남아요? 두 개가 남아. 두 개가. 여기에 두 개가 남았으면 요 밑에서 두 개가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55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괜찮니?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변변 곱하면 되는데 선생님 같으면 그렇게 안 풀죠. 선생님 같으면 자 봐봐. 얘를 선생님은 이렇게 봐. n 플러스 2가 되고요. 요거를 선생님은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고 싶어. n 플러스 2에다가 자 a의 n 플러스 1 곱해주고요. 그럼 얘는 n 곱하기 a의 n이요. 뭐가 마음에 안 드니? 얘들아.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얘는 n 플러스 2고 얘는 n 플러스 1이고 얘는 n하고 n이죠.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맞춰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맞춰줄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맞춰줄 수가 있을까?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곱으라면 봐봐. n 하나 큰 거. n 플러스 1, n 플러스 1 하나 큰 거. 이게 성립을 하죠. 이게 모든 항에 대해서 성립을 하니까 자 봐봐. 얘가 다음 거 n 곱하기 n-1 곱하기 a의 n-1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다 똑같은 값이니까 점점점 줄어들면요. 여기 n에다가 1 넣으면 2 곱하기 1 곱하기 a의 1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얘 넘겨주면요. a의 n 플러스 1이요.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a의 1이요. 이렇게 해서 10항 물어보고 있으니까 n에다 9 집어넣으시면 11, 10분의 2 이렇게 돼버리죠. 괜찮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도 다 테크닉적으로 가르쳤는데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변경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럼 7번 보세요. 7번 틀리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7번 보시면 너희들이 니네 선배들한테 조금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 봐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요. 이게 어떤 수열인지 한번 봅시다. 얘들아 봐봐. 요 2가 없으면 어떻게 되니?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죠. 요 1이 없으면 무슨 수열이니? 등비 수열이죠. 얘가 등비 수열하고 등차 수열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 수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섞여 있나요? 얘들아 잘 봐봐. 양변에다가 1을 더해 보세요. 무조건 1 더하는 건 아니야. 그런 숫자를 찾는 게 어려워요. 1을 더해 보면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1은 2배의 a의 n 더하기 2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지. 1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무슨 수열이냐면 a의 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야. 그럼 a는 어떻게 되겠니? 등비 수열 만들어서 하나 깎고 등비 수열 만들어서 하나 깎고 그런 느낌의 수열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렵다고 너희들 선배들한테 고마워해야 된다는 게 너무 어렵다고 난리를 쳐서 교과과정에서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점화식이 빠진 거야. 이게 점화식의 가장 기본적인 1형이에요. 1형. 알겠지? 그래서 등차 등비까지 합쳐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잡아봐. 등차 수열은 상수 더한 거, 등비 수열은 상수 곱한 거, 그 다음에 얘들은 요 개차 수열 다 더해준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곱해준 거, 그 다음에 요게 5번이에요. 5번.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18번까지 가르쳤어요. 공식을 달달달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 테스트에 24번 문제에 이런 게 있더라. 뭐 A의 30항이 3의 30제곱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못 봤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알겠지? 네,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SN, ESN이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들아 잘 봐봐.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이렇게 보자. SN 더하기 1 빼기 SN으로 보는 거야. 응? 그러면 얘를 넘겨주니까 어떻게 되니? 오늘 테스트 30번 문제입니다. 30번이래. 24번 문제. 그러면 S의 n 플러스 1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3SN 더하기 2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럼 얘를 어떻게 고쳐줄까? 여기다도 2를 더해주면 S의 n 플러스 1 더하기 1이라는 수열이 3에다가 SN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니까 SN 더하기 1이요.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초항을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가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지금은 7번 스타일로 그냥 하나씩 넣어서 구하면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알겠지? 넣어서 구해 보셔야 돼요.
그럼 8번 한번 보자. 8번은 어땠어요? 괜찮았니? 8번 같은 게 얘들아 봐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8번 같은 거. 어렵지 않은데도 요 문제가 자 한번 봐봐. AN이요. 그러면 n을 3으로 나눈 몫이래요. 몫. 나머지가 아니야. 보편적으로는 나머지를 보러 왔는데 이거 몫이죠. 그럼 2를 3으로 나누면 몫이 몇이니? 0이고요. 2를 나누면 얘는 뭐가 돼? 0이 되고요. 3을 나누면 몫이 1이 되고요. 4를 나눠도 몫은 1이 되고요. 5를 나눠도 몫은 1이 돼요. 그러면 6을 나눠봅시다. 6은 뭐가 됐지? 얘가 2가 되고요. 7도 2가 되고 8도 2가 되고 9는 3. 아 그러니까 이게 숫자 3개마다 변하기는 하는데 뭐가 잘 예쁘게 변한다 이런 생각이 좀 안 들잖아? 그러면 이 문제 목표는요. bn을 너희들이 아주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것은 뿔마다 변한다는 얘기죠. 근데 n-1이라고 돼 있으니까 홀수일 때는 양수고 짝수일 때는 음수야. 맞아요? 그리고 5에다가 얘의 이 AN을 여기다가 올리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됐지? 마이너스 5의 제로 이렇게 되고 얘는 플러스 5의 1, 마이너스 5의 1, 플러스 5의 1, 마이너스 5의 2, 플러스 5의 2, 마이너스 5의 2, 플러스 5의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 숫자들이. 근데 걔들을 1항서부터 9항까지 다 더해주라고 되어 있죠. 더하세요. 봐봐. 1, 1 사라지고요. 5, 5 사라집니다. 근데 얘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렇게 사라지면 5 더하기 125 더하기 125 빼기 25 그냥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꼼꼼하게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다 넣고서 문제를 풀 수 있니? 이런 문제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면 9번 문제 보세요. 9번 문제. 자, 드디어 한번 해봅니다. 9번 문제를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한번 가는 거야. 자, 거기다가 이렇게 쓸까요? 수능 모의고사를 너희들이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모의고사는 보기는 못해 큰 신경도 안 쓰고 거기에 맞추는 실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모의고사 등급이 안 나온다고 조금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에서 1등급 나오려면 진짜 수학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9등급지에서 1등급 나오려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외고에서 적당히 밸런스를 맞춰서 2등급만 맞으세요. 근데 2등급 맞기도 쉽지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수학에 내가 진짜 올인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이상 2등급 이상은 조금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고3이 되면 모의고사 점수를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1학년, 2학년 때 배운 거 가지고 3학년 때 배운 것까지 다 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항상 대수 파트에서 킬러 문제로 나오는 게 수열 문제인데 걔의 굉장히 마이너한 버전, 킬러 문제의 굉장히 마이너한 버전이 요 9번 문제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대요. A의 n 플러스 1이요. 자, 2분의 AN 더하기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 AN이 홀수일 때야. 홀수일 때. 그러면 2분의 AN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AN이 짝수일 때라는 얘기야. 짝수일 때. 괜찮니? 근데 뭘 물어봤냐면 뭘 알려줬냐면 A의 3을 알려주고 1항부터 5항까지 다 구해서 더해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럼 이걸 거꾸로 갈 수 있어야 돼. 잡아봐. A의 3이 있고요. A의 2가 있고요. A의 1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가 3이라는 숫자가 있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잖아. 이런 거야. 얘가 홀이냐 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보자. 얘가 홀이냐 짝이냐에 따라서 넣는 게 달라져서 3이 된 거죠. 선생님 이게 이해가요? 자 봐봐. 얘가 만약에 홀수라면 A2 더하기 3을 해서 얘가 홀수라면 이렇게 한 과정에서 3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 넘겨주시면 A2가 얘가 3이 나오는 게 보여요. 괜찮니? 얘가 3이 나오는 게 보여요. 그럼 A2가 짝수라면 2를 해줘서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는 6이 나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3은요 3에서 3이 될 수도 있고 6에서 3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괜찮니? 그럼 그걸 가지고 A1을 다시 구해봅니다. 근데 A1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 거지? 얘들아 이걸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잘 봐봐. 3이 나올 때 이런 걸 잘해야 돼. 3이 나올 때 3하고 6이 나왔죠. 그럼 얘가 3이 나왔으면 여기도 3하고 6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다 계속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봐봐. 얘가 어떻게 되는 거지? A1이 홀수일 때는 2분의 A1 더하기 3을 해서 6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럼 A1이 뭐가 돼야 되지? 9가 돼야 되는 거 맞아요? A1은 이때는 9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A1이 짝수일 때는 반으로 나눠서 6이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됐다고? 12가 됐다고. 근데 되게 쉬워요. 뭐가? A1이 1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돼야 될 거고. 그럼 A2는 얘가 돼야 될 거고. A3은 이렇게 돼야 되고.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A4를 구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3일 때 3이 됐었잖아. 그죠? 3일 때 홀수에다 넣어서 3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3이고 얘도 3이죠. 그러니까 이 숫자들을 더해주시면 돼요. 알겠니? 그러면 뭐 고3 문제도 풀만한데 그러지 마세요. 고3 문제는 뭐냐면 A의 7을 가르쳐주고요. A1이 될 수 있는 것들 가르쳐주면서 뭐 하는 거야? A1의 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가지수가 6칸 떨어져 있으니까 64가지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 문제도 오늘 보니까 테스트에 있더라. 알겠지? 예, 요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가 테스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10번은 9번보다 훨씬 쉬워요. 왜 그러냐면 첫째 항 알려줬죠. 그러니까 다음 항을 계속 찾으면 되는 거야. 넣어서 계속 한 가지 길밖에 없어. 계속 이쪽으로 쭉 가면 돼. 거꾸로 찾는 게 힘든 거지. 첫 번째 거를 가르쳐주면 괜찮아요. 알겠지? 그러면 첫 번째 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걸 알파라고 두고 걔가 짝수냐 홀수냐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놓고서 이렇게 또 가기는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만만하지는 않아요. 11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들아 12번 한번 보자. 12번 한번 봅시다. 12번. 12번 맞았니? 응? 12번이요. 이 문제를 푸는 그러한 상황, 뭐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요거는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봐봐. 아까 전에 처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AF 플러스 2라고요. AN 플러스 D인 경우를 했고 얘가 상수가 아닌 경우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거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승현이한테 물어본 게 뭐였었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표현을 한 거죠. 그 관계라는 건 차이를 보는 거예요. 차이가 몇이냐.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시면요. A의 n 플러스 1 빼기 AN이 D냐 FN이냐 이렇게 차이를 주는 게 귀납적 정의예요. 근데 문제가 지금 봐봐. 10 몇 번이죠? 12번 뭐라고 되어 있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니? 이거 A F 플러스 1을 앞에다 쓸게. 자, 얘가 같이 보자. 얘들아 이 마인드를 가져야 돼. 얘가 뺄셈이 있고요. 뺄셈이 가장 알아보기 쉬운 거라고 했는데 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덧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덧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요. 이렇게 적도록 합시다. 홀수항과 짝수항이 각각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할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A의 n이 2n제곱이라고 있는데 하나 더 큰 걸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의 n 플러스 2 더하기 A의 n 플러스 1이 되고요. 얘는 뭐가 돼? 2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얘들을 빼보자. 얘들을 빼봤더니 이게 이렇게 사라지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의 n 플러스 2 빼기 A의 n은 2
2n제곱 2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얘를 뺐으니까 4n 플러스 2요. 이렇게 된다고. 자, 이게 봐봐. n 플러스 2와 n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한 칸 떨어진 애들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는 수열인 거야. 자, 언제? 어떨 때? 연속된 두 항의 합을 알려줄 때, 혹은 곱을 알려줄 때. 곱을 알려줄 때 나눠보면 그때도 연속된, 그러니까 두 칸 떨어진 항들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얘들이 완전히 서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괜찮니? 괜찮아요? 응? 지금 문제 보자. 문제가 A의 3하고요. A의 5가 여기다 적을까요? A의 3하고 5가 26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를 만족시켜주고 있어.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옛날에도 이거는 알고 있었는데 옛날 선배들도 그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홀수항 짝수항을요 어떻게 다 정의를 해야지 문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지금은 얘를 구하시면 돼요. 구하기만 하면 돼. 근데 마인드가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이렇게 가야 된다고. A의 3하고 5가 있으니까요. A의 3 더하기 A의 4를 씁시다. 뭐가 됐지? 2의 3의 제곱이 되는 거 맞아요? 이거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럼 다음에 뭐 써야 되겠니? 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A의 4 더하기 A의 5는요 2 곱하기 4의 제곱이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얘들아? 이거 빼주는 거야. 이거 빼줘. 여기서 이거 빼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A의 5에서 얘들은 이렇게 사라지니까 A의 5 빼기 A의 3은요 여기서 16에서 이걸 뺐으니까 14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두 개 더해서 26이고 두 개의 하나를 뺐더니 14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20이고요. 얘는 6이요. 이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서 푸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해야지 좀 되는 것 같은데 하고 했었을 거야. 그게 마인드가 이거라고. 요 뺄셈 요게 나오도록 만들려고 A를 쓴 거였어. 원래도. 알겠지? 그러면 지금 문제가 A의 2를 물어봤으니까 A의 2 더하기 A의 3은요 2의 제곱에 이렇게 되는데 얘가 6이니까 얘는 2입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니? 괜찮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자. 13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13번 문제 보시면요 13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합시다. 첫째 항이 2분의 1인데 수열의 형태가 아주 안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 요것도 하나만 적어두세요. 알고 계세요? 분수식의 꼴이 되어 있을 때는요 두 가지 생각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어떤 두 가지 생각이냐면 첫 번째는 이건 거야. 역수를 취해서 새로운 수열을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여기가 조금 쉽긴 한데 대입해서요. 실제로 대입을 해보셔서요. 대입해서 규칙성 찾아보세요. 근데 이 규칙성은요. 거의 95%의 확률로 한 98%쯤 돼. 아니 99%쯤 돼. 최근 들어서 이거 벗어나는 거 못 봤어요. 주기성. 알겠지? 자, 선생님 얘기가 뭔지 한번 잘 들어봐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봅시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 A1은 1인데 A에 n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분수식의 꼴이 되어 있어요. 2에 AN 더하기 1, AN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자, 역수 취해보세요. 역수 취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지? A의 n 플러스 1은요? 어떻게 되는 거야? AN분의 2A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됐지? A의 n 플러스 1은요? 얘는 더하기 2가 돼야 될 거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지? A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니? 새로운 수열을 정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역수로 되어 있는 수열이 뭐가 된 거야? 등차 수열이 되버렸죠. 그럼 얘의 초항은 뭐지? A1분의 1이 돼야 되니까 1이 되는 거 맞죠? 1인데 공차가 2야? 홀수죠, 홀수. 그러니까 AN분의 1은 정확하게 뭐가 돼야 되겠어요? 2n 빼기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AN은 2n 빼기 1분의 1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해요. 알겠지? 역수로 만들어진 수열이 등차 수열인 경우. 그래서 자꾸 예전 얘기해서 뭐하지만 예전 수열에는 교과 과정에 조화 수열이 있었고요. 조화 중앙도 있었고요. 알겠지? 네. 조화 평균도 있었어요. 산술기하 조화 평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내가 뭐하러 쓰고 있지? 안 써도 돼.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근데 자 봐봐. 지인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니? 아니 언제는 이렇게 쓰고 언제는 이렇게 쓰고 그쵸? 그것도 기준이 있어요. 분자의 상수가 없으면 역수를 취하고요. 분자의 상수가 있으면 규칙성을 알아보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역수를 취하면 예쁘게 안 나오는 경우엔 그냥 넣어서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역수를 취해봤더니 이렇게 예쁜 꼬라지가 나오면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문제 봐봐. 13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번은요.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요. 자 수열이 이렇게 되어 있대요. a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an 빼기 1 이렇게 되어 있대요. 얘들아 잠깐 얘 역수 취해봐. an 플러스 1분의 1은 마이너스 an 빼기 1 이거 하나는 역수가 되어 있고 하나는 역수가 안 되어 있고 막 엉망진창이잖아. 이게 예쁘게 안 나오잖아. 그러면 뭐라고요? 그냥 대입하라고. 자 봐봐. A2는 어떻게 돼야 되겠니? 같이 보자. 자 2분의 1 빼기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2가 돼야 되겠네. 그러면 A의 3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2 빼기 1분의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네요. A의 4는 어떻게 됐지? 마이너스 1 빼기 1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가 뭐가 되니? 엥? 2분의 1이 나옵니다. 다시 은근과 꺾기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2분의 1이 나왔잖아. 넣으면 다음 항은 뭐겠어? 2가 되겠죠. 괜찮니? 그러니까 얘들은 뭐가 나온다고? 주기성이 나오는 수열이 된다고요. 그래서 자, 이 수열은요 이렇게 된다는 게 보이네. 2분의 1, 2 마이너스 1, 2분의 1,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겠구나. 이게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만 돼서 예를 들어서 A의 32랑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 몇 항까지 더했을 때 11이라는 숫자가 나오니?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 참 수학 선생님들이 못돼 먹은 것 같아.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얘들이 이렇게 3개씩 세트를 지금 이루고 있죠. 한 세트의 합이 몇이겠어요? 2분의 3. 한 세트의 합이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n세트를 하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2분의 3의 n세트가 돼야 되는데 걔가 11이 되니? 안 되잖아. n은 자연수인데 3분의 22가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애 중에서 가장 큰 n이 뭐냐? 이 n세트를 먼저 찾아야 돼. 그럼 뭐가 가능하지 얘들아? n이 7이 되면 2분의 21이 되니까 괜찮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가 1세트 2세트, 7세트가 돼버리면 요거까지 합이 2분의 2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다음은요 세트가 딱 정리가 안 될 건데 얘가 뭐로 시작하냐면 2분의 1로 시작하고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얘까지 더해준 순간 예쁘게 딱 1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항까지가 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한 세트에 3항씩 있으니까 7세트의 끝항은 22항이니까 얘는 22항이 돼야 되겠다. 요런 짜투리들을 꼭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알겠니? 항상 저렇게 나와요. 항상. 우리 복소수 생각해봐. 복소수 지금 옆반에 코 찔찔 흘리면서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열심히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오메가 하고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메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3의 규칙성이죠. 그러면 F에 48 물어보니? 아니야. F에 50 물어봐.
3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 알겠지? 그래서 짜투리를 계산을 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항상 나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에요. 알겠지?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도록 합시다. 14번은요. 선생님 생각에 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 난이도 지금 굳이 하지 마세요. 알겠지? 예, 굳이 하지 마시고 규칙성이 보일 때까지 쭉 나열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요거는요. 예, 그리고 요런 것도 15번도 조금 너무 과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하지 말고요.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남는 시간 동안 뭘 하냐면 우리 저 시험이 거의 다 80페이지 올림포스 80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올림포스 80페이지에서 시작을 할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풀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들을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 만약에 다시 조금 해주길 바라면 선생님이 다시 리뷰를 조금 해줄게요. 알겠지? 그리고 주 초에 화요일 적어도 화요일 아마 선생님이 월요일날 낼 건데 월요일날 우리 톡방에다가 파일로 다음 주 교재를 좀 올려줄게. 선생님 지금 올림포스 변형 문제들 모아가지고 해줄 생각이니까. 알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각 학교 부교재들은 얘들아 너희들 이제 몇 번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부교재에서 나오는 패턴은 외울 정도로 좀 보고 계셔야 돼요. 알겠지? 자 한번 가봅시다. 일단 시간 많이 남을 줄 알고 리뷰까지 조금 해준다고 했는데 얼마 안 남았네. 빨리 나가야겠다 얘들아. 근데 어제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원장쌤이 1시간에 눈물을 몇 번이나 하시는지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는데 원장쌤이 한 10번 정도 하신다 그러는데 맞니? 응? 나는 지금 웃기는 말 하나도 안 했는데 시간이 다 가서 막 속 타 죽겠는데 어떻게 원장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82페이지 보세요. 올림포스 82페이지 10번 11번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10번 11번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돼. 꼭 다시 봐. 10번 11번은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 선생님 생각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 다음에는 19번까지가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19번이 조금 독특해서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었지만 지금은 풀만한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굳이 여러분들이 또 다시 보라고는 얘기를 안 할 거고요. 22번 별표 주세요. 솔직하게 미안한 얘기인데 22, 24, 25 그 세 개는 다 풀 수 있어요. 세 개는 다 풀 수 있어요. 선생님 23번은요? 23번은 아마 다시 안 봐도 시험장에 나와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실력일 거예요. 알겠지? 그런데 나머지 요 세 문제는 풀 수 있든 없든 꼭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22번은 강추입니다. 자, 27번도 강추입니다. 27번 좀 너무 어려운 느낌이 있기는 한데 네? 이화든 명덕이든 어려운 걸 마다하지 않는 선생님들이시라서 알겠지? 네. 그리고 너희들 예전 시험 문제 보면은 이화든 명덕이든 진짜 아마 지금 요즘 기출 문제로 일부러 시험을 안 보고 있는데 기출 문제로 시험을 보면요 애들이 사기가 너무 꺾여서 기출 문제로 시험을 못 보겠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특히 21년도, 22년도 요때는 이화는 전통적으로 그때까지 어려웠었고 그 이후로 쉬워졌어요. 이화는요. 근데 명덕은 그때가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칠 때야. 왜 그런지는 알죠? 모르시나요? 선생님이 그 얘기는 나중에 해줄게. 나중에 하는데 아무튼 21년부터 너희 학교가 그 전에는 명덕외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1품이었어요. 1품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것만 달달달 외우면 됐었어. 근데 그 이후로 애들이 수시로 가는 게 너무 떨어지니까 지금은 다시 올라왔죠. 홈이 다시 올라오기는 했는데 스카이를 가는 비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시에도 좀 신경을 쓰자. 그때부터 마더텅, 자이스터디 얘들을 부교재로 쓰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내용이 훨씬 압도적으로 어렵다 보는데 선생님이 그거에 변형 막 난리부르스 치면서 어렵게 냈었기 때문에 그때 21년도, 22년도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요 잘하는 친구들도 한 60점 대 맞고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요즘 기출 문제로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하는 거 도움이 돼요. 27번 같은 거 많이 어려운 문제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알겠지? 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고 37번 이거는 37번은 이 주제가 정의역이 제한이 되면서 얘가 움직일 때 함수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최대 최소의 내기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시험에 모의고사나 시험에 항상 나오는 주제니까 37번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38번도 꼭 다시 풀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42번 강추입니다. 42, 43 특히 42번은 문제 참 좋아요. 42번 좋고요. 그 다음에는 46번 꼭 보세요. 꼭 다시 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 풀 수 있죠? 46번 괜찮나요? 그 다음에는 1등급의 3번 1등급의 3번 사실은 1번이라고 하고 싶은데 1번 너무 어려워서 1번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저기 1번 문제는 우리 MNT 명덕은 MNT 대비하면서 했었죠? 나중에 또 물어보세요. 안 되면 또 가르쳐 줄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자 활용 문제 한번 봅시다. 활용 문제에서는 사실은요 여기에 있는 문제들보다 근데 10번은 꼭 푸세요. 10번은 꼭 푸세요. 즉 96페이지에 10번입니다. 96페이지에 10번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11번도 좋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뭐 내용이 좋은데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다면 16번하고 17번 요거는 문제풀이를 지금 다시 안 해놓으면 시험 볼 때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자. 21번까지도 해당 21번은 꼭 푸세요. 21번 꼭 푸는데 이렇게 가자. 선생님이 지금 해준 문제를 나는 지겨워 이제 충분히 풀 수 있어.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데 풀이가 어떻게 푸는 거였지? 바로 생각이 안 나면 꼭 풀어보세요. 알겠지? 꼭 풀어보셔야 돼. 그 다음에는 좀 괜찮은데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들보다 사실은 저 문제들이 더 좋아요. 27번이나 28번도 되게 괜찮고 근데 1등급 문제에서 있죠. 1등급 문제에서 1번이나 2번이 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둘 다 연산이 너무 까다로워요. 둘 다 연산이 까다로워서 변형해서 내기가 선생님 생각에는 별로 좋지가 않을 것 같아. 그럼 컨셉을 따른다면 선생님 기준으로는 1번보다는 2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 2번. 근데 2번 자체도 연산은 만만치는 않아요. 연산은 만만치는 않지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보조선 긋는 거 얘기했었죠? CV 그거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꼭 알아뒀으면 좋겠고 4번보다는 여러분들 오늘 테스트에 이런 문제 혹시 기억해요? 여기에 2등변 이렇게 잡고 얘 이었고 여기에 2등분선 잡아가지고 요거 길이 구하라 뭐 이런 문제 혹시 봤나요? 요거 꼭 알아두세요. 자기스토리에 예전에 실려 있었던 문제고 요거 응용해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알겠니? 괜찮아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가자. 알겠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서 꼭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선생님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올려줄 테니까 또 연습하도록 합시다.